나의 첫 역사 소설인 불멸의 제국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불멸의 제국이란 제목이지만 저는 백성 나라를 꿈꾸다 이런 주제로 글을 썼던 것입니다. 100여 년 전 1905년 을사늑약 때의 이야기지만 읽는 분들이 요즘을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써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넘겨볼게요. 저는 내 책 지금 20권째 책인데 내 책에 대해서는 물론 그리고 좋은 책을 읽으면 이렇게 메모를 해둡니다. 앞이나 뒤에. 내 첫 역사 소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동명아, 저는 오동명입니다. 2020년 20번째 오동명의 책이네. 중앙일보 나온 지 20년째 되기도 하고 이제 글이 마음에 드니? 첫 역사 소설이기도 하고 12일 후면 2021년 나의 마이너스 19년이네. 올해 2020년이 저의 마이너스 20년이거든요. 20년만 더 살아보자. 살게 해주세요 하고 제 나이 지금 65입니다. 또박이 하자. 또박이는 한결같이의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또박이 하자 동명아. 2020년 12월 19일 책이 나온지 책에 내가 도착한 날 제가 처음 받은 날 이렇게 메모했네요. 이렇게 앞으로 이젠 19년 책을 전달했어. 넘기니까 내가 주워서 붙여놓은 우리 집 마당 또박이 학당 마당에 있는 낙엽을 붙여놨네요. 나보다 더 오래 남겨질 잎사귀 버려지지 않으면 그렇죠? 이 책 이 소설 역시 그러하길. 불멸의 제국 여기는 이렇게 써있는데 뒤틀어진 화살은 그 반대로 비틀어야만 곧게 펼 수 있다. 선해나 우애는 더 비꼬게 더 꼬이게만 할 뿐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용서하고 누가 그랬죠? 까민가? 누가 그랬죠? 기억되지 않는 용서는 있을 수 없다. 프랑스가 현재 있게 된 것은 그냥 무조건의 관용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 기억되어야 할 관용. 우리는 지금 사면이니 용선이 많은 말을 함부로 막 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처음 표본이 1905년 11월 30일 새벽 6시 민영환이 자결한다. 그날 빈소박 마당 한쪽 구석에서 온종일 혼자 있던 민영환의 집 하인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가까운 경우궁 뒷산으로 올라가 목을 맨다. 이 죽음은 기껏 역사에 그것도 극히 일부 역사책에 한 줄로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저는 이 하인에 대해서 얘기를 쓰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민영환이 아니라 하인에 대해서 쓰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중학생이던 내가 든 의문. 이 하인의 죽음에 대한 글을 내가 어느 역사책에서 한 줄 읽었던 것. 그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학생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하인이 왜 따라서 자살해야 했을까? 이제 50년이 지나서 제가 소설로 쓰게 됐습니다. 시발이라고 해놨네요. 시작한다는 뜻에서 1905년 11월 10일 오전 11시 59분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이 내준 궁중 가마를 타고 한성 시내를 가로지르는 장면으로부터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시발이라고 썼지만 쓰면서 난 시발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시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온 구절의
부분을 여기에 등장하는 이준 열사가 하는 말을 독백식으로 하는 말을 옮겼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사도행전의 한 구절인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리고 이 글을 옮기면서 조국과 그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판의 희생자 국민들을요.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썼다고 자부하는 역사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픽션이지만 근거를 두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야마토 대화라고 하죠. 화를 쓰지만 사실은 절이 함께합니다. 끊을 절, 칼 도자가 들어가 있는 절, 끌어안되 철저하게 잘라낸다. 사무라이 사회가 그렇죠. 일본 국민도 여기에 이걸 정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그런 걸로 일본인들 보통 다수의 일본인들마저도 여기에 얽매여 옥매여 이게 살고 있는데 하물며 타민족인 조선족 한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설은 여기 써있네요. 이 소설은 일본의 야비함, 치졸함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며 폭로합니다. 여기까지 쓰고 그다음에 읽어드리려면 이제 한 26페이지쯤 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또의 단호한 거절은 냉정하고 냉엄했다. 잔혹한 거절을 받은 고종은 처참한 심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고종은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 실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 인민의 의향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럴 때만 백성을 팔아먹었다. 눈치 빠른 이또가 인민? 언제 당신이 너희 백성을 눈꼽만치라도 생각했나? 이 소설은 일본의 침략만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쭉 저 뒤로 넘어가서 거의 끝 무렵입니다. 여기에 다시 이준 열사는 1907년에 2년 후에 헤이그에 거기서 자결하시고 말죠. 결국은 이준이 일어나며 시편 한 구절을 영환에게 바친다. 이준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결국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그들이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성경의 시편에 이런 기절이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희망사항인가 하고 퀘스천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일부 기독교 목사나 교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불가능한 희망사항, 그러나 우리 국민은 2016년 4년 전에 촛불의 촛불을 한번 국민이 합쳐진 적이 있었었죠. 조응원, 앞에서는 시바로 시작했지만 지금 조응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잊지 않은 대로 행동하는 한 대한민국은 불멸할 것이다. 이 말에 이 책의 제목을 출판사에서 불멸의 제국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까 앞에서 말한 용서하더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 그리고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나치 부역자 숙청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대요. 프랑스에서도 1950년대. 이거에 대해서 일갈한 말인데 들어보실래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똘레랑스 라고 하죠. 관용으로 건설되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았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겠죠. 지금 1950년대의 프랑스니까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우리는 해냈죠.
지난 촛불로 그래 놨더니 기쓰고 지가 독차지하고 있는 권력과 재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뻔뻔하게 짐승처럼 발악해 대는 부류들로 인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면수심의 몇몇 인간 누군지 아시겠죠? 거리로 나와야 할 판입니다.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국민, 바로 우리가 힘이 되는 나라 넘겨줄 수 없죠. 친일이나 부역하는 자들한테 넘겨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여기다 써 보이겠습니다. 오랜만에 펜으로 쓰는 글씨, 나는 자주 쓰는데 여러분은 오랜만에 보시죠? 쓰겠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현실이 된다. 내가 주인으로 만들게 하는 운명은 인용하면 그리고 그날 발길이 가는 대로 무작정 찾아 들어간 책방에서 한 권의 이 책을 만났다. 운명처럼 내 운명이듯이 이 책도 누군가의 그 무작정 찾아들어간 책방에서 우연히 만난 한 권의 이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의 노래는 내 그리운 나라가 를 내가 불러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